요즘 유튜브만 봐도 3D 프린터로 뭘 만들었다 라는 영상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3D 프린팅이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대중적인 취미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마 처음엔 누구나 그렇듯 무료 사이트에서 남이 만든 걸 다운받아 뽑는 걸로 시작할 건데요.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걸 만들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길 겁니다. 우선 내 걸 만들려면 모델링 툴이 필요하겠죠. 근데 모델링 툴 검색해보면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호가하는 전문가용 툴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3D 프린터 커뮤니티에 가서 검색을 해보면 각종 무료 툴들을 소개해줍니다. 근데 그 무료 툴의 정보가 너무 많아요. 누구는 퓨전이 1등이다, 아니다, 프리캐드가 답이다, 팅커캐드가 제일 쉽다. 근데 각자의 입장에선 각자의 정답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게 캐릭터, 피규어 혹은 유기적인 형태의 소품이다, 그럼 블렌더가 일황입니다. 보통 무료라고 하면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무료 툴에 엔비디아, 애플, 인텔, 메타 같은 초거대 기업들이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블렌더 재단에서 전업, 그러니까 우리처럼 돈을 받고 개발하는 프로들이 미친듯이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얘들은 뭔데 이 무료 툴에 후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주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사용자 수 때문인데요. 글로벌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만 봐도 체급 차이가 느껴집니다. 보통 3D 모델링 툴이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퓨전의 유저가 약 12만 명인데 블렌더는 무려 130만 명이 넘습니다. 10배가 조금 넘죠? 이 130만 명이 누구일까요? 그들에겐 바로 고성능 컴퓨터와 그래픽카드를 구매할 잠재 고객들입니다. 엔비디아나 애플 입장에선 블렌더가 자기들 하드웨어에서 가장 빨리 가장 잘 돌아가야 이 수많은 유저가 자기 제품을 사주겠죠. 그래서 개발비를 대주면서까지 제발 우리 부품에 최적화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유료 소프트웨어 업계의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오토데스크가 이 블렌더를 견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오토데스크 하면 캐드나 설계 툴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 회사는 캐릭터, 제품 디자인에서 업계의 표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야 3ds max라는 소프트웨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델링판에서는 그냥 다 해먹는 회사죠. 그런데 무료 툴인 블렌더의 성장세가 위협적이니까 오토데스크 입장에서 눈에 가시였겠죠. 그래서 실제로 블렌더 창립자가 한 인터뷰에서 오토데스크 마케팅팀이 블렌더는 오픈소스라 쓰면 저작권을 뺏긴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좀 해보니까 블렌더는 GPL이라는 라이센스 정책을 따른다는데요. 그 라이센스 정책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의 코드는 무료로 공유를 해야 하지만 여러분이 블렌더로 만든 작품, 캐릭터, 상품은 100% 제작자의 것이고 상업적으로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블렌더와 오토데스크 사이에는 한 가지 더 재밌는 이 사실이 있는데요. 무료 3D 모델링 툴의 일황이라고 할 수 있는 퓨전도 방금 얘기했던 오토데스크 제품입니다. 그럼 도대체 모델링 툴의 일황은 누구냐? 퓨전도 일황이 될 수도 있고 블렌더도 일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퓨전은 치수를 입력해서 형상을 만드는 파라메트릭 방식입니다. 치수가 딱딱 맞는 기계 부품에서는 최고지만 사람 얼굴이나 옷 주름 같은 걸 치수로 일일이 입력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가능은 하지만 전 하고 싶지 않아요. 반면 블렌더는 메쉬, 즉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진 껍데기를 다루는 툴인데요. 특히 스컬핑이라는 기능을 쓰면 화면 안에서 찰흙으로 빗듯이 쓱쓱 문질러서 모양을 만들거나 특정 지점을 잡고 끌어당기거나 하면서 모델링을 하는 거죠.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텍스처 표현인데요. 퓨전에서는 우리가 마치 랩핑을 해서 색깔만 바꾸거나 아니면 무늬가 있는 테이프를 붙인다거나 해서 눈에 보이도록 표현만 하는 거죠. 그런데 블렌더에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실제 3D 프린터로 뽑을 수 있는 거친 가죽의 느낌이나 괴물의 비늘, 나무 껍질 같은 질감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퓨전에서도 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곡면을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듯 고수들은 퓨전으로도 캐릭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삼 놔두고 숟가락으로 땅을 파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캐릭터를 만들 거라면 그 목적에 맞는 도구인 블렌더를 쓰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물론 이렇게 블렌더를 잘 활용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캐릭터를 완성시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 어떤 시대인가요? 가장 핫한 키워드 있죠? AI. 기술 발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AI에게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한 뒤에 3D 변환 AI에게 그 이미지를 제공하면 입체 모델링을 뚝딱하고 얻을 수 있는데요. 솔직히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블렌더가 필요한 거죠. AI가 잡아준 덩어리를 기준으로 블렌더에 가지고 와서 이상한 부분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만 살짝살짝 다듬는 거죠.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AI가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겁니다. 성능은 현업에서 사용할 정도로 충분한 것 같고 가격도 평생 무료, 게다가 내 맘대로 팔아도 되는 상업적 자유까지. 캐릭터나 피규어 같은 덕질을 위해 3D 프린터를 샀다면 블렌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이거댐이었습니다.